안녕하세요. 분명 5일간의 긴 연휴였지만 평소만큼 바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설날에 고기며 떡국에 여러 종류의 전까지 먹으면서 더부룩했던 속을 오늘 소개하는 이 재료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제철 식재료는 봄동입니다. 이름은 봄동이지만 사실 겨울을 나야지 제대로 맛이 드는 채소입니다. 냉이, 달래와 함께 봄이 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채소. 오늘은 봄동 이야기와 함께 봄동으로 한 상을 차려보겠습니다. 봄동을 채소의 품종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따로 정해진 품종이 있는 채소는 아닙니다. 어떤 배추든 겨울철 노지에서 월동하며 자라다가 속이 꽉 차지 못하고 잎이 옆으로 퍼진 상태로 자라게 되면 그 배추를 바로 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봄동은 단단하게 결합된 일반 배추와 달리 잎이 펼쳐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잎이 땅에 붙어서 자라는 모습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납작배추, 납닥배추, 딱갈배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봄동은 국내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완도 인근에서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생산될 만큼 남도 지역이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철은 보통 김장이 끝나는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겨울 추위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맛이 올라오고 씹으면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칼륨, 칼슘, 인 같은 무기질도 함유되어 있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량도 낮은 편으로 생것 기준으로 100g당 약 23칼로리, 데쳤을 때도 22칼로리 정도입니다. 봄동을 고를 때는 속잎이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잎에 반점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성인 남자의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먹기 좋습니다. 손질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 비닐팩에 밀봉한 뒤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합니다. 비타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동은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채소입니다. 그래서 쌈채소나 겉절이로 만들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 좋습니다. 이렇게 제철이 분명한 채소일수록 복잡한 요리보다는 기본을 지키며 봄동 자체의 맛을 살려주는 요리 방식이 좋습니다. 오늘은 봄동으로 봄동 겉절이, 된장국, 전, 그리고 도토리묵까지 더해 한 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손질된 봄동은 흐르는 물에 대여섯 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봄동 역시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채소이기에 꼼꼼하게 헹궈줍니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사용하기 전까지 채반에 받쳐주신다면 모든 물기가 더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봄동의 가장 겉잎은 봄동 된장국으로, 중간잎은 봄동 전으로, 가장 속잎은 겉절이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만든 양념장을 다 먹기도 했고 도토리묵에 곁들이기 위해 만능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레시피인데 레시피는 같고 사용한 간장의 종류만 진간장에서 양조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파는 4등분해서 흰 부분으로만 반대, 청양고추도 4등분해서 대파와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줍니다. 여기서 마늘도 넣었어야 했는데 깜빡해버리는 바람에 뒤에서 반 큰술 넣었습니다. 저는 계량 스푼을 사용했고 한 큰술이 15ml입니다. 먼저 설탕 한 큰술, 굵은 고춧가루로 한 큰술, 양조간장은 5큰술, 물 2큰술, 참기름 한 큰술, 통깨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깜빡했던 마늘을 반 큰술 넣고 잘 저어주면 만능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둔다면 만두나 전을 찍어 먹거나 비빔밥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참기름을 빼고 만든 다음에 장을 사용하기 직전 참기름을 뿌려주면 냉장고에서 더 오랜 기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봄동 겉절이는 미리 소금에 절이지 않고 먹기 직전에 무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기를 털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봄동 겉절이 양념은 먼저 액젓 한 큰술 반, 굵은 고춧가루 한 큰술, 마늘 반 큰술, 매실액 2큰술, 참기름 한 큰술과 설탕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을 마친 후 봄동이 으스러지지 않도록 가볍게 섞어가면서 무쳐주면 봄동 특유의 아삭함과 달큰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무치다 보니 조금 짤 것 같아서 남겨뒀던 봄동을 전부 다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서 겉절이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봄동 된장국입니다. 먼저 코인 육수 2개를 넣고 팔팔 끓이면서 잘 녹여줍니다. 다음으로 된장을 풀어주는데 저는 재래식 된장과 토장을 2대1로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재래식 된장 2큰술에 토장 1큰술을 잘 풀어주고 채망에 된장을 풀어주면 좀 더 깔끔한 된장국이 됩니다. 된장까지 풀어주고 물이 끓어오르면 봄동에 가장 겉잎을 겉절이보다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고 반으로 가른 청양고추 2개, 양파 반 개와 마늘 반 큰술, 두부 한 모를 넣어줍니다. 봄동은 오래 끓이지 않는 게 좋기에 빠르게 끓여주고 부족한 맛은 소금이나 미원을 약간 넣어서 맞춰줍니다. 시원한 맛이 느껴지는 봄동 된장국 완성했습니다. 이제 봄동전입니다. 봄동은 잎이 연해서 전으로 부쳐도 질기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줄기 부분까지 고루 익게 하려면 밀대를 이용해 줄기 부분을 한번 밀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모든 면이 바닥에 고루 닿을 수 있어서 전이 골고루 잘 익습니다. 기름을 둘러주고 적당한 크기의 봄동잎을 부침가루와 물을 1대1로 섞은 반죽에 담가 구워줍니다. 겉면에 반죽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숟가락으로 반죽을 부어주셔도 좋습니다. 전을 4장 부쳤고 반죽의 양은 부침가루 종이컵 반컵에 물 반컵을 사용하니 양이 딱 맞았습니다. 엊그제가 설날이었어서 남은 전들도 데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을 먹어만 봤지 직접 사서 이렇게 요리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도토리묵도 끓는 물에 데쳐야 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3분 30초 끓는 물에 데쳐 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버리고 바로 찬물로 식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찬물로 식혀주면 도토리묵의 탄력이 살아나고 도토리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떫은 맛을 유발하는데 이 타닌은 뜨거울 때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찬물로 식히는 가장 큰 이유는 뜨거운 상태로 묵을 그대로 두면 묵이 쉽게 부서진다고 합니다. 이건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도토리묵 전용 칼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가지고 일반 칼로 썰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써는 방법을 몰라서 일반적으로 칼질하는 것처럼 썰었는데 점점 썰다 보니 요령이 터득되더라고요. 도토리묵은 앞뒤로 움직이면서 써는 것보다는 위에서 한 번에 내리치듯이 썰어주는 게 더 잘 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담백한 도토리묵 위에 만능 양념장을 올리고 봄동 겉절이까지 옆으로 올려주면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이제 봄동으로 만든 한상 바로 차려보겠습니다. 하이가 처음에 버려진 포켓몬이었대. 근데 지우가 잡아달라고 했거든. 근데 꼬리를 훅 깨는 거지. 근데 지우라는 플레이어의 레벨이 하이리보다 낮아서 아 진짜? 하이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파이딩은 근데 점점 그거잖아. 커가면 커갈수록 말 안 들었다. 말 안 들었잖아. 생각보다 보네. 아, 1년에 한 번씩 발송해 주나 봐.